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정리하고요. 종목별로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올해도 2분기에 리딩뱅크는 KB금융이 차지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약 2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신한지주보다 1천억 원 정도 이익이 더 많았고요. 그렇지만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7% 줄어들면서 약간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9% 개선했고 하나금융지주는 10%가 늘어났더라고요. 이번 2분기에 가장 실적을 크게 개선했던 은행이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2% 줄어들면서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면 대장님이신 KB금융부터 한 종목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2분기의 영업이익은 약 2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가 줄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2% 늘어났으니까요. 그럭저럭 무난한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5% 적게 나왔는데요. 반대로 순이익이 6%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컨센과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라면 컨센에 부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보면 KB금융의 2분기 실적은 증권사들의 예상하고도 거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정리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약 4조 4천억 원이었는데 전년 상반기보다 역시나 5% 정도 적더라고요. 그렇지만 순이익은 25%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KB금융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나름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920원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8월 11일이더라고요. 배당금을 받으려면 8월 7일 목요일에 보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당금을 언제 줄지 미정이긴 한데요. 다른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8월 말에 지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KB금융도 아마도 8월 말 정도에 함께 지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지난 1분기보다 배당금은 8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배당금을 줘야 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배당금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아마 올해는 약 3,69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금 920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0.8% 정도 되고요.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배당금 3,687원을 받는다면 연간 배당률이 3.3%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난 1분기에 리뷰를 할 때는 KB금융의 배당률이 그래도 4% 정도는 되었던 것 같거든요. 배당률을 보니까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올해 상반기에 약 305만 주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자사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들은 내년 1월 15일에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년이나 있다가 소각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내년 초에는 그래도 주식수가 약 305만 주 정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6,6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 1월 9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물량하고 함께 소각을 시키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올해만 1조 4,800억 원을 사용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합쳐보면 2조 3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 대장주이잖아요. 은행 대장주답게 주주 환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금융에 약간 뒤지고 있는 2등 신한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2조 원이었고요. 작년보다 9%를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천억 원으로 역시나 전년보다 9%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2%가 더 많이 나왔고요. 순이익은 7%가 더 많았으니까 컨센을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거든요. 신한지주도 2분기에는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올해 상반기 동안 영업이익은 약 4조 원 정도였는데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올렸고 순이익은 약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1%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보아도 실적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을 볼 텐데요. 2분기 배당금은 570원인데 배당 기준일이 8월 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 즉 내일 보유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은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23년부터 배당금을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분기마다 570원씩 배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남은 3분기와 4분기에도 570원씩 배당하고요. 연간으로 보면 2280원을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금 570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은 0.8%이고요. 연간 배당금 228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배당률은 3.3%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KB금융하고 배당률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도 라이벌인 KB금융 못지않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천억 원을 사용했고 약 1천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지난 6월 26일에 소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8천억 원을 사용하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사주는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3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내년 주주총회 하기 전에 조금 생색을 내면서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한지주도 하반기에 매입하는 자사주가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 역할을 맡아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올해 총 1조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고 소각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소각을 시켰던 7천억 원까지 합치면 2년 동안 2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시키게 됩니다. 주주하는 측면에서 KB금융보다 못하다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최대한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약 1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전년보다 10% 늘어났고 그리고 순이익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3%를 개선했으니까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아도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영업이익은 3%, 순이익은 6% 컨센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이번 2분기에 실적을 가장 크게 개선을 시킨 종목이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약 3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과 비슷했지만 순이익은 2,400억 원 정도를 개선했더라고요. 11%가 늘어났으니까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 기준으로 보아도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을 볼 텐데요. 2분기 배당금은 913원을 지급하는데 배당 기준일이 8월 11일이거든요. 8월 7일 목요일에 보유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2분기 배당금은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2분기 배당금은 저번 1분기보다 7원 더 늘어났는데요. KB금융처럼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면서 배당금을 조금씩 높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에도 배당금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금 913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약 3,660원 정도의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의 예상대로 지급한다면 연간 배당률이 4.3%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KB나 신한보다는 약 1% 정도는 배당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나름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소각시키는 종목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4천억 원 규모로 640만 주를 매입했는데 주식은 다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도 조만간에 이 주식을 소각한다는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천억 원 규모로 또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이번 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이니까 아마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에 별도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하나금융지주도 앞으로 3달 동안은 자사주를 2천억 원 정도 매입하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처럼 주가를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고요. 작년에 4,500억 원을 합치면 2년 동안 자사주 소각에는 1조 500억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KB나 신한주주에 비해서는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가 약간 적긴 하거든요. 그래도 3등 은행 위치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 정도였는데 전년보다 12%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다른 은행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순이익은 전년보다 2%만 줄었으니까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적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컨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해서도 5% 실적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순이익은 7% 높게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약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는 4천억 원 정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8%가 낮아지고 있고 순이익도 11%가 축소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부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편입을 했던 보험사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부터는 합산이 되니까요. 우리금융지주가 하반기에는 하나금융지주를 따라잡고 3위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각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여하튼 상반기까지만 보면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을 보면 2분기 배당금은 200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8월 6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8월 29일에 지급하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신한과 하나금융지주와 동일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200원을 배당했고요. 3분기까지는 200원 배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4분기에는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배당금과 동일하게 1,2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하튼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실적에 배당금이 연동이 되니까요. 우금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2분기 배당금 200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은 0.8% 정도 되고요. 작년 배당금 1,200원 기준으로 배당률이 4.9%입니다. 그래서 우금지도 이제 배당률이 5% 아래로 내려왔으니까요. 은행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금지는 올해 2월부터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현황을 들어가 보니까 6월 30일 이후로는 매입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자사주 매입은 종료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상반기에 매입을 했던 자사주는 조만간에 소각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작년까지 합쳐도 약 2,9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주식 소각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보험사들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사용할 자금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식구로 데리고 왔던 보험사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우금지도 주주 환원을 다른 종목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를 투자하신다면 CET1이라고 부르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표가 개선되면 될수록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주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먼저 KB금융은 2분기 CET1 비율이 13.7%이더라고요. 지난 1분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신한지주는 13.6%로 1분기 대비 0.3%를 개선했고, 하나금융지주도 13.4%로 0.2%를 개선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12.8%까지 높아지면서 다른 은행들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전 분기보다 0.4%를 개선했으니까요. 이번 분기에 CET1 지표를 가장 많이 개선했던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러한 상승세를 끌고 왔던 종목들은 은행주가 포함된 금융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투자하는 ETF를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대략 50%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최근에 3주 동안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주가를 이렇게 크게 밀어올렸던 원동력은 바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정책이 예고가 되었잖아요. 금융주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다면 나머지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더라도 배당금을 기반으로 생활하려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노이즈가 점점 발생하고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하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혹시 무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보다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면 은행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는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분리과세 혜택을 조금 축소는 하겠지만 이번에 적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현재 금융주를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하시고요.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4대 금융지주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